나는 마음을 주로 물에 비유한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맑고 투명하고 때로는 탁하고 더럽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자꾸 자신을 억누른다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갈 수는 없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진 우울한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댐은 언제나 무너지고 말 것이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 친구도 좋고 가족이나 상담사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가슴이 답답해서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당신 마음에 고여있는 물은 다시 흐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혼자 끙끙대며 자신을 꾸짖고 벌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않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책마을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출판사 길리온에서 펴낸 레몬 심리 지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으로 심리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이 이 심리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고, 레몬 심리는 상담을 요청해오는 여러 사연 가운데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들, 혹은 가까운 이들이 마구 쏟아내는 감정으로 인해 영향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저자는 수년간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나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자신을 망치는 이들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망친다라는 말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며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기분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고, 우리는 휘몰아치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될까? 내 기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냅니다. 흔한 일이지만 안 좋은 기분을 내 마음속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자는 감정 관리를 배워야만 기분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으로 바로 서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분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지만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후회가 사라지고 오해가 줄어드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책을 통해 좋은 휴식과 평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눈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치는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한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소한 불평이 하루를 망친다. 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불만이 많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고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나.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에게 짜증을 부렸다. 모든 일에 불만이 많았고 불평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짜증이 났다. 그야말로 짜증난다는 말이 입에 붙어있던 시절이었다. 슬플 때도 짜증난다고 말하고 화가 났을 때도 짜증난다고 말했다. 온 세상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거스를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불평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를 망쳤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에 나는 불만이 많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모두 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사건건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운지를 밖으로 표현해봐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나아지긴커녕 주변의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마저 망가뜨리고 만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불평을 쉽게 멈출 수도 없다. 사실 불평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평의 대상인 친구나 가족, 상사, 환경 등은 대체로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 때문에 나는 나의 진심을 참지 못하고 말로 내뱉고 마는 것이다. 불평하는 습관이 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대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꼬게 된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행위를 치켜세우면서 우월감과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쾌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짜증을 내며 불만을 표출하면 답답했던 기분이라도 나아질까? 그것도 아니다. 툴툴대는 내가 싫어져서 기분은 더 최악으로 치닫는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마저 점점 나에게 질리는 게 느껴진다. 나의 못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 불평하는 순간순간을 인식해라.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윌 보웬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21일간 보라색 밴드를 한쪽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스스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때마다 밴드를 다른 판목에 옮겨 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캠페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기꺼이 동참했고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나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친구에게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듯이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를 포기하라.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어머니의 집착과 잔소리가 불만이라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매번 짜증스러운 대꾸로 응하지 말고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해라.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또다시 궁시렁거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하라. 날씨가 춥고 덥고 같은 일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다.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버럭 화내기 전에 생각해 봤나요? 친구 제이를 알고 지낸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벌컥 화를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예전에 제이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어서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 시무룩해지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회사를 다니고부터 성질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봤다. 쇼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지 못하면 화가 나서 동해에게 날카롭게 대꾸했고, 주말 캠핑을 할 때는 몹시 기대했으면서도 캠핑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내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M1 친구에게 화풀이했다. 이러한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제2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그녀 또한 고민이 많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화를 참을 수 없는지 내게 묻곤 했다. 사실 너무 흔한 고민이다.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하늘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나를 둘러싼 것들이 원인일까?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져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치자. 하지만 원래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게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력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제욕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치미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기응변을 익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상처 주기 전에 심호흡 3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 이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해보자. 숨을 3초간 들이쉬고 2초간 내쉬기를 3번 반복하는 아주 단순한 호흡이다. 심호흡은 몸에 산소를 고르게 공급해 주어서 뇌의 온도를 내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단순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몸은 크게 이완되고 순간적인 감정도 안정을 되찾는다. 천천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느껴보자. 다른 환경에 나를 놓을 것.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복잡할 때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더욱 괴로워진다. 자신의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했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1m 거리 밖이라도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마음속의 일시정지 버튼.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화를 낼 만한 일인지 따져보자. 정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스스로 몇 차례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통제욕을 버려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막말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친척 어른 중에 제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자신의 성격을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 어른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남의 성격에는 몹시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격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한없이 너그러워진다. 버릇없고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약과인 편이다. 식당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갑질하면서 착하게 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도 봤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낸다.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상처가 덧날수록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려서부터 거침없이 입담을 자랑하던 Y는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을 쏟아낸다. 누구든 실수로 Y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그의 날선 분노를 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할 말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대표하는 개성이라 생각했고 독설가라는 남들의 평가를 은근히 즐겼다. 그러다 갑자기 Y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그의 가시돋친 말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버럭 대든 것이다. 나한테 매일 욕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빠는 사소한 일에도 엄마를 가만두지 않잖아. 나도 더 이상 아빠가 욕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지금까지 부자 사이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Y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었다. Y의 문제는 할 말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표출하는 일이 솔직하다고 믿는 점이었다. 하지만 솔직하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일 뿐 그는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가해자였다. 과격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스스로를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기분을 절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난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굳이 막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은 날카로운 독소를 쏟아내는 자신에게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침을 놓는데 골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해도 귀를 기울여주자. 평소에 남의 기분을 먼저 고려한 습관이 들지 않았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당신의 안 좋은 태도를 좋게 포장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기만한 자기 암시에 불과하다. 괜찮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친구가 갑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회사 동료 하나가 자신이 낙하산으로 입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동료를 찾아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스러워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친구에게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해 주었다.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의례 즐겁고 기뻐야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그게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외의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더 걱정할 만한 일이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어떨까?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 친구를 질투하다니,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열등감 따위를 느끼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 대신 감정에서 야기되는 행동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명백히 존재한다. 감정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질투심은 대개 우리 내면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실력이 남보다 못해서 경쟁에서 지면 질투를 느끼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후려치려고 한다. 운이 좋았다거나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의 성공을 외부 조건에 결부시킨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나면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투심이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질투심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질투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그건 분명 긍정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래서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감정을 걱정하며 굳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자. 회사 동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때의 격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감정에서 야기되는 행동에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다.